안녕하세요. 3월 16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식경 이제 이틀 차인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래도 매식경을 공부한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어제 보니까 조회수가 100명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반성했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루틴이 깨지면 여러분 이래요. 어떠한 결과가 확 오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제 갑작스럽게 뭐 스트리밍도 진행하고 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할 테니까 빠지지 말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들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매식경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식경을 지금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항상 매식경 올라오는 거는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기사부터 갈게요. 제가 그래서 정했어요. 매주 화요일은 앞으로 사회 이슈를 좀 다루자.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매일 경제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반복되는 경향도 있고, 물론 처음 오는 그 우리 중대원들도 있지만 처음이 아닌 친구들은 이 계속 내용 겹치네. 물론 자연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할 게 많기 때문에 사회 이슈도 조금 다뤄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꼭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금융 뭐 이러한 것들, 정치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하루쯤은 나눠서 이제 15분은 해보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매주 화요일은 이제 사회 이슈를 좀 다룰 거고요. 이 목적은요, 물론 많은 분야의 연관성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자소서 항목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에 들어갔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회 이슈 질문이나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경제금융 쪽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니? 그리고 네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그 사회 이슈가 왜 중요한데 그 사회에서 그럼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우리 기업이 뭘 너한테 갖고 올 수 있겠니?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파생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단 꼭 사회 이슈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바쁘니까 제가 나름대로 요즘에 여러분 그 사회 현상이 이렇게 돌아가네요. 이런 이슈가 있어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취지로 매주 화요일 다룰 거예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은 아무튼 사회 이슈 다루는 날이다. 거기에 앞서서 오늘은 뭐다? 삼성 공채가 떴기 때문에 일단 이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갑시다. 삼성이 떴어요. 자, 그래서 어제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이죠. 그리고 5월, 6월이 이제 면접 진행이고 7월 중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무조건 취준생들한테 무조건 삼성부터 써라. 일단 삼성은 여기에 나온 대로 지금 토익스피킹이나 오피 이 조건에 된다면 내가 원하는 기업 무조건 어디든 써라. 일단 그러면 자소서가 떨어지든 말든 1차적으로 우리가 G샷은 보잖아요. 놀면 뭐예요? 보면 보는 거지. 일단 이런 마인드로. 하지만 자소서를 쓸 때 최대한 일주일 안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 항목 분석은 제가 뭐 이번 주 아무튼 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한번 올려볼 테니까, 그리고 실시간으로 한번 스트리밍을 또 가질 테니까 기업에 상관없어요. 대부분 다 공통 항목이잖아요. 이게 어느 기업에 이러한 가치관이 적용되고 어느 산업에 이러한 성장 과정이 지원되고 이게 달라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결국 결론은 군더더기 빼고 삼성 지원하자. 근데 삼성 지원하는데 많은 기업이 있어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SDI, 삼성전기, SDS, 삼성생명, 삼성증권 막 굉장히 많잖아요. S1. 그럼 거기에서 내가 어딜 지원할 것이냐? 그거부터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부터.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자소서에 대한 얘기는 해볼 거고요. 오늘은 뭐다? 삼성 떴다. 빨리 써라. 펜을 들어라. 자, 두 번째. 사회 이슈가 지금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제가 뭐 이분이 이름이 있는 걸 갖고 왔지만 그 이름은 언급 안 할게요. 뭐 얼차려 있었지만 개인적 폭력 없었다. 가장 최근의 기사를 갖고 온 거, 가장 최근의 기사.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학폭에 대한 의혹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사회적인 지금 이슈잖아요. 그럼 이 사회 이슈가 왜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것인가부터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뭐 취업용으로 가지고 간다면 뭐 취업용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또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하지만 그 같은 문제가 한 몇 년 전에 일어났었다고 한다면
그냥 제가 봤을 때 묻히는 사건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하나가 수면 위로 지금 터져 올랐죠. 가장 먼저 배구에서부터 그게 시발점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연예계, 그다음에 운동선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학폭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어 개인들의 의견은 다 다를 수가 있죠. 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예전에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 때까지 그거 어떻게 다 하냐? 이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학폭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떠한 이유든 이 기회로 싹을 잘라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송 활동하는 걸 못 보게 해야 된다. 뭐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오피니언 매식경을 하면서도 항상 양방향의 생각을 해보라고 했지만 이러한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가 감정선을 절제하고 만약에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내가 면접장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도 우리는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나의 감정을 너무 적극적으로 과감히 어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면은 감추고 있는 게 조직 생활을 하는데 좋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뭐 피력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라 사회 이슈나 경제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A라는 입장이 있고 B라는 입장이 있고 이 둘의 입장이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꼭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내가 포커스를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고 해결하는 방안들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야 얼차려 줬어. 아 진짜 뭐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이 사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기사를 볼 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인생의 그 뭐야 큰 슬픔이자 아픔 그리고 돌이키고 싶지 않은 기억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돌을 던진 사람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항상 양방향의 입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들을 양측의 측면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이나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나의 감정을 어필할 필요가 없다. 물론 나의 감정은 약간은 드러내도 되지만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된 이유, 그다음에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폭 의혹이 있었어. 물론 과거에 이런 행동들을 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게 어느 시대고. 저도 군대 에 있었을 때 막 관물대도 막 처박혀 왔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나 그 상상이나 되세요? 관물대 막 처박혀 왔어요. 저 그 뭐야 사관학교 있었을 때 그게 다 훈련이었대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막 등치도 큰데 관물대 들어가서 사람 같지도 않게 있었어요. 그리고 설날 때 아직 생각해 보면 떡국을 먹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몇 시간씩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뭐 반감이나 그런 것들은 물론 있었지만 그냥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냥 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도. 예전에 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통용이 됐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과거에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왕따가 중요하고 학폭이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누군가를 따돌리지 않고 같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학생 때는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처벌 수위도 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따끔한 나의 잘못된 점들 그리고 내가 이 순간에 이거를 그 순간에 멋짐으로 이걸 해도 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때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막 터지면 학생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한 것들을 심적으로 가질 거예요. 물론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이슈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것들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나 아니면 사회 복지 측면으로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어떤 시스템적으로나 이런 걸 관리 감독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해서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이러한 불편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잘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은 사고의 틀을. 그래서 지금 학폭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우리가 따진다기보다 요즘에 학폭이 이슈구나.
공부만 한 친구들은 지금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이분 때문에 지금 이슈죠. 왜? 이분은 정말 열정맨이라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해요, 지금도. 근데 이러한 이유들, 지금 이러한 이슈들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 물론 공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이지만 뉴스데스크까지 나올 정도로 이것들이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파급력이 큰 것들은 공인이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여지껏 해왔던 말들, 그 다음에 언행들, 그 다음에 보였던 책임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죠. 배신감.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트렌드가 지금 아까 학폭도 나오고 지금 이러한 이슈도 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세대는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참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지만 막 좀 세상이 맞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힘이 큰 거예요. 이제 MZ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MZ 세대들의 사고와 그 다음에 성향, 태도 이런 것들이 과감히 표출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관행들이나 조직의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매식경을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도 분명히 이 매식경을 함께 하는 친구들 중에 나중에 기업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임원을 하실 분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외국처럼. 왜 못해요? 할 수 있지.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고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회 현상의 이슈들을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물론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도 있지만, MZ 세대에 대한 생각을 저는 다시 해보게 돼요. 왜? MZ 세대가 지금 파급력이 정말 커졌고, 이 MZ 세대들로 인해서 개인들 사고라든가 조직 문화, 체질 개선, 그다음 산업의 구조, 이러한 패러다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기업의 산업과 직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MZ세대가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불필요한 걸 하기 싫어한다. 나를 설득해야지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다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또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 LH 땅 투기 이거 들어보셨죠? 며칠 동안 굉장히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짧게 요약을 한다면 뭐예요? LH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 근데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땅 투기. 근데 이제 그 입장이 반반인 거죠.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야, 그럼 우리가 공공기관에 있지만 우리가 땅 투기도 못해? 라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일반 서민들은 뭐야? 야, 니네는 내부 정보 다 아는데 니네가 투기하면 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뭐예요? 직원들은 못하잖아요. 내부자 정보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해요. 왜? 공공기관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공기업에 들어간다는 거는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군인도 똑같고요. 그쵸? 그렇다는 거는 물론 그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들을 막으면 안 되죠. 하지만 누구나가 나중에 알 수 있는 내부 정보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일반 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격세, 그 말이 잘못 나왔네요. 그러한 격차들이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개개인의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이 LH 직원 이 사원이 한 얘기를 한번 보면은 얼마나 이게 재미있는 내용인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로 잘리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텐데, 근데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물론 이분도 면접을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춰져 있는 내면은 누구나가 다 대부분 이렇다고 하는 거죠. 그럼 조직에서는 만약에 이분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토대로 해서 많은 서민들이 이분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그럼 니들이 억울하면 공부 잘해서 오던가.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반응이 돼버리면 공공기관의 한 직원으로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공공기관 LH 수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이 직원 같이 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 안 그런가요? 물론 내치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페널티를 받긴 받을 거예요. 왜? 내 언행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모두 다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과 공기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 직업들은 굉장히 그런 프라이드나 책임감으로 보수보다는 그러한 것들로 일을 하는 게 많죠. 물론 그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지만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번 상황은 지금 그게 아니라 온갖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민심들이 지금 돌아서고 있다. 이것 또한 지금 하나의 사회 이슈가 지금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아마 제가 보니까 삼성 여러분들 자소서 쓰면은 사회 이슈 그 문항들이 이제 고민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해주면 뭐 여기들 중에서 골라서 써도 제가 봤을 때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사회 이슈가 사회적인 측면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그런 것들 잘 끄집어내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보는 건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것도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회적인 이슈예요. 왜냐?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에는 좀 진입 장벽이 저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취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맞고 더군다나 아픈 아이들 이 진짜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엄청 화가 나거든요. 다른 것보다 뭐 돈 사기친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솔직히 얘기해서 내 돈 아니면 뭐 그래 그런 이슈가 있나 보다라고 넘어가는데 이런 아동 학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저는 화가 나요. 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중에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직업에 대한 이 윤리의식과 책임감 그리고 그 진입장벽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건 어린이집 선생님 역시 생계로 저는 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아이들을 좋아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정말 내가 즐거운 사람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지 아이들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직업에는 좀 진입 장벽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러한 분들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욕을 먹잖아요. 왜냐? 다 싸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자격, 소득 요건 갖추고 그냥 생계형으로만 저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평가 점수에 맞춰서 척도에 맞춰서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이런 일을 해야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요. 왜냐 이런 어린이들이 여러분처럼 성장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다 똑같이 할 건데 미래의 자원들인데 이러한 남의 귀중한 어린이들을 학대를 한다? 이렇게 만약에 어렸을 때 가슴 아프게 이런 상처가 있는 어린이들이 과연 사회를 올바르게 볼까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지금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슈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직업이든 간에 진입장벽을 꼭 만들어서 누구나가 그냥 쉽게 돈벌이로만 생각하지 않는 직업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의 좀 개선책이 될 수 있고요. 자, 지금 뭐 애들은 많은데 선생님 적다. 그 이런데 여러분 추경 편성해야죠. 안 그래요? 이런데 예산 써야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냥 뭐 수익이 나는 데만 그 예산을 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아동학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마지막은 이거 보셨죠? 얼마 전에 동아제약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 보셨죠? 인사팀장. 진짜 인사팀장이 저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정말 어, 이분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실수죠. 엄청난 실수. 어.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기사에 나온 건 뭐냐면 지난 1월 지방의 한 의류회사에 입사 지원한 A씨 최종 면접 자리에서 A씨는 면접관들로부터 옆에 걸린 옷들을 탈의실에서 입고 나와보라는 욕을 얻었다. 씨. 갑자기 짜증나네요. 의류회사?
뭐 모델 지원한 건가? 우주에서 뭘로 지원했어요? 함께 면접을 보던 다른 남자 지원자에게 묻지 않았다. A씨는 모델도 아니, 디자이너로 지원했다네요. 디자이너로 지원했는데 옷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다면 서너 차례 옷을 갈아입게 했다. 아니, 옷 DPR라고 그러면 되지. 디자이너인데. 아, 면접을 마칠 때쯤엔 보기와 다르게 살집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직자들. 그러니까 저는 뭐 현직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대단한 분들 계시지만 그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회사의 얼굴인 사람이 그 이 학생한테 옷 입어봐라. 그래, 옷을 입어보는 건 평가 기준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보기와 다르게 살집이 있는 것도 그걸 지가 왜 얘기하냐고요. 그거 지가 참 진짜.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요,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고 오세요. 할 말 딱 하고 그 회사 안 가면 돼요. 안 봐도 뻔해 이런 회사는. 이거 왜가 왜? 또 화가 나네요. 그 야근 많은데 체력되냐? 이게 예전에 진짜 질문 면접 질문 많았거든요. 야근 많은데 체력되냐? 아, 체력 되니까 지원했겠지. 체력 되니까. 없으면 월급 많이 주면 우리가 체력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야근하지 않겠어요? 돈만 많이 주면? 근데 꼭 엉뚱한 방식의 면접을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면접은 뭘 준비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게 나에 대한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내 방식대로 가고 내 캐릭터대로 해야지. 아, 이런 회사 들어가서 뭐예요? 이런 질문 따위나 하는데. 끌려가지 마요, 여러분. 끌려가지 마요. 바쁠 때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한다. 그거 얼마나 바빠? 일을 더 주던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러한 관행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많이 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을의 입장에 나서기 쉽지 않아. 조직문화 개선 필요. 저는요,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MZ세대의 중요성, 그리고 요즘에 돌아가는 산업의 패러다임, 그 다음에 작년의 증시의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저는 MZ세대가 좀 기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바뀌면요,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말 듣고 회사 생활하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요, 자존감 깎여서 일 더 이상 못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막무가내식 취업 지원을 한다. 좋아하지도 않아 일을. 그런데 조직 문화도 저 따위야. 그럼 여러분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그냥 나중에 나와야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러한 제가 기사 내용 나온 것들 한번 소개해 드렸으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슈들이 뭐 물론 굉장히 많지만 요 정도가 지금 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또 사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매식경 시작하는 만큼 많은 친구들한테 매식경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들 사회 이슈로 이렇게 한번 달아봤는데 오늘 시간 좀 길었죠. 처음 하는 거여서 사회 이슈는 좀 길었는데 아무쪼록 어땠다는 그런 얘기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우리 힘차게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파이팅!